영양제로 가장 좋은 게 녹즙입니다. 보충제로 드시는 것보다는 녹즙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 같은 경우는 녹즙 가루나 녹즙을 하루에 2번 드시면 충분히 보충이 되시기 때문에 비타민 C, 비타민 B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식물에서 추출되는 거는 비타민 C, 비타민 B 외에도 생리활성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폴리페놀이라고 해서 딱 비타민 C가 좋다라고 해서 그걸 딱 추출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비타민 C를 섭취하시면서 그 외에 같이 생리활성 물질, 폴리페놀 같은 것도 같이 섭취하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비타민보다는 녹즙을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통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 외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12시, 1시 그때쯤에 이제 또 한번 그렐린 호르몬이라고 해서 식욕을 돋궈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보통 식욕을 돋구는 게 그렐린 호르몬이고 반대로 억제하는 게 렙틴 호르몬인데 그렐린 호르몬이 그때 한 번 더 분비가 되기 때문에 밤에 이제 뭔가 좀 먹고 싶은 느낌이 드는 이유입니다. 차도 차 나름일 것 같아요. 돼지 감자차 혹은 뭐 레몬차 일단 그 당이 들어가지 않은 차면은 다 괜찮아요. 대신 뭐 녹차나 그런 커피는 일단 카페인이 들어있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게 없는 것들이라면은 충분히 수분을 대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레몬이든 뭐 라임이든 적절히 활용하시고 말씀하신 돼지 감자도 괜찮고요. 주무시기 전에 너무 배가 고프시면은 아마 저녁을 잘 드셨다라고 하면은 가볍게 물만 드셔도 허기짐이 좀 가실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금도 뭐 저녁에도 좋지만 아침에 드셔도 괜찮은 게 소금 하면은 이제 나트륨, 혈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좋은 소금을 아침에 한 꼬집 따뜻한 물에다가 타 드시면은 기본 그게 우리 몸에 좀 저장이 되면서 점심, 저녁에 나트륨 섭취가 조금 덜 해질 수 있어요. 자극은 오히려 소금이기 때문에 각을 하는 개념으로 오히려 청소를 해준다라는 개념이 강하고요. 자극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박사님도 가끔 드시는 게 일부러 소금, 좋은 소금 그냥 하나를 입에 물고 계세요. 그러면 침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침이 나오면서 일단 구강도 한번 이제 소독해주는 개념이 돼요. 입안이 좀 냄새가 나고 구내염이 생기고 하는 분들 중에 또 상당수가 입안에 침이 부족하기 때문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침이 분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그러다 설탕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소금 같은 걸 활용하셔가지고 물고 계시면은 침이 분비가 되면서 구강을 청소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양제로 가장 좋은 게 녹즙입니다. 보충제로 드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녹즙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시작이 포도에서 단맛을 추출했을 때 그 단맛을 이름을 지었을 때가 포도당이라고 지은 거예요. 최초에 그 포도당이라는 분자를 추출한 게 포도였기 때문에 포도당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음료수에 있는 포도당은 포도에서 추출한 포도당이 아니라 그냥 그 단맛을 내는 그 포도당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포도당이든 뭐 기타 과당이든 액상 과당이든 그냥 설탕이 그나마 낫고요. 진짜 차라리 설탕이 나아요. 거기 들어있는 기타 과당, 뭐 액상 과당 그런 거 드실 바에는 물에다가 설탕, 그냥 M타입이시면은 설탕물 드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꿀물 더 좋고요. 들기름 말고 뭐 올리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씨유. 그래서 웬만한 기름에는 다 들어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들기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카놀라유도 괜찮은데 기름 자체의 그 효능이나 순수한 거를 봤을 때는 들기름이 그래도 가장 무난해요. 참기름도 좋고요. 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름도 일반 시중에서 파는 기름들은 생각보다 이제 화학적인 작용을 거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콩기름도 대표적으로 논란이 많은데 정말 물리적으로 맷돌을 갈아서 압착을 해서 만들면은 생각보다 그 양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것들은 헥산이라고 하는 유기용매가 있어요. 걔를 넣어서 하면은 그냥 갈았을 때보다 뭐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많은 기름이 용출이 돼요. 가공하는 과정에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저도 물론 들기름을 타고 있지만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냥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는 근처 그냥 방앗간 같은 데 가서 병에 들어있는 그런 거를 사서 먹는 편이긴 합니다. 기름도 가능하면은 최대한 순수한 것들로 드시는 게 좋고
근데 열이 약해도 개인적으로는 들기름의 맛도 있고 영양소가 조금 파괴는 되겠지만 집에서 요리할 때는 S타입은 이제 들기름을 활용해서 요리를 하기는 해요. M타입은 참기름이나 올리브유 혹은 아보카도유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위장이 나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하는 콜린은 생각보다 농축이 되어 있어요. 함량이 높아요. 보통 그런 것들은 이제 하루 섭취량을 정해 놓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섭취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드신다라고 하면 정량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말씀드린 콜린이 들어있는 식품을 챙겨 드시면서 그렇게만 잘 하셔도 충분히 보충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영양제는 물론 애초에 영양소를 섭취를 하는 게 부족하신 분들은 영양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특히 비타민 같은 경우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녹즙 가루나 녹즙을 하루에 2번 드시면은 충분히 보충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 비타민 같은 경우는 비타민 C, 비타민 B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식물에서 추출되는 거는 비타민 C, 비타민 B 외에도 거기에 같이 들어있는 생리활성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폴리페놀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거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기구가 발달을 해도 계속해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생리활성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딱 비타민 C가 좋다라고 해서 그걸 딱 추출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비타민 C를 섭취하시면서 그 외에 같이 생리활성 물질, 폴리페놀 같은 것도 같이 섭취하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비타민보다는 녹즙을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장누수라고 하면은 그 밀가루나 그런 정제 탄수화물 쪽이고요. 카페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시면 마실수록 카페인도 이제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이 산성을 없애려고 계속해서 물을 과다하게 사용하더라도 소변으로 배출을 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마시면 마실수록 수분이 체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탈수까지는 아니지만 수분이 부족해질 수는 있겠죠. 수분 빠지는 거 그리고 카페인 자체 때문에 각성 효과 때문에 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넘어가겠지만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커피 한 잔만 드셔도 잠을 못 주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면은 밤에 주무시는 동안 뇌에서 제대로 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다크 초콜릿은 M타입이 괜찮고요. 초콜릿도 근데 우유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다크 초코라고 하시면은 카카오 함량이 뭐 86% 이상, 90% 이상이면은 그 원재료만 보시면 확실하겠지만 우유가 없으면은 기본 카카오는 M타입에 맞아요. 카카오 닙스도 카카오랑 동일한 거예요. 코코넛 오일도 괜찮아요.